그 시절 영화 배우들의 이름은 단순한 예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감독의 기대가 담겼고 시대의 요구가 담겼으며 무엇보다 그 배우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미리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양아, 한자로는 졸양 강하. 배우의 감정은 마르지 않는 좋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김수용 감독이 그에게 붙여준 이 이름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연기뿐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규정해버린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 배우의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 시대를 온몸으로 건너간 배우, 그리고 한국 영화의 가장 거친 물살 속에서도 끝내 중심을 잃지 않았던 윤양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윤양아는 1940년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처럼 연예인이 되겠다고 말하면 박수를 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방 출신 청년에게 영화배우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단어였습니다. 그가 처음 붙잡은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도복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진학해 유도를 전공했고 국가대표 선발전 준결승까지 오를 만큼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도는 몸만 단단하면 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상대의 중심을 잃고 순간의 틈을 파고드는 극도의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시절의 훈련은 훗날 윤양아의 연기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가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아프다고 티 내지 않는 법, 그리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법. 하지만 그는 결국 운동선수의 길 대신 영화배우의 길을 선택합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포기한 선택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충무로는 지금과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연기학원도 오디션 시스템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고 배우가 되려면 현장에 스스로를 던져야 했던 시절입니다. 윤양아는 한국배우전문학원을 다니며 영화의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인물 김수용 감독을 만납니다. 1967년 3월 영화 산불. 윤양아는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경찰 셋 중 한 명으로 아주 짧게 화면에 등장합니다. 대사는 거의 없었고 관객 대부분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카메라 뒤에서 김수용 감독은 그의 몸성과 눈빛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에게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름이 윤양아였습니다. 좋은 강물. 그 이름은 멋있었지만 결코 가벼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흐르다 막히면 썩고 흐르다 끊기면 말라버립니다. 배우에게 그만큼 가혹한 말도 없습니다. 감정이 멈추지 않아야 하고 연기가 고이지 않아야 하며 어떤 배역이 와도 다시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윤양아는 그 이름을 연기 원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해에 김수용 감독의 영화 빙점에서 조역으로 출연하며 정식 데뷔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윤양아의 필모그래피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한국 영화는 명확한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 산업화의 혼란, 그리고 남성 관객의 욕망. 그 모든 것이 액션 영화로 모였습니다. 윤양아는 이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배우였습니다. 유도로 단련된 몸, 과장되지 않은 동작, 그리고 실제 싸움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중심감. 그는 동경특파원, 지하실의 7인, 30년 만의 대결 등에서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충무로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쌓아갑니다. 그 시절 액션은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역이 부족했고 와이어도 없었고 한 번의 NG가
곧 부상으로 이어지던 시절입니다. 윤양아는 그 위험을 감수하며 몸으로 연기하는 배우로 자리 잡습니다. 윤양아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꼽으라면 단연 임권택 감독입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두 사람은 무려 20여 편의 영화를 함께합니다. 이건 단순한 캐스팅 관계가 아닙니다. 임권택 감독은 배우를 매우 까다롭게 쓰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의 밀도를 봅니다. 윤양아는 임권택 영화가 요구하는 묵직한 침묵을 견딜 수 있는 배우였습니다. 검을 휘두르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화면이 흔들리지 않는 배우. 만다라, 아벤고 공수군단, 그리고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시바디까지 윤양아는 임권택 영화 속에서 점점 액션 배우가 아닌 시대의 얼굴이 됩니다. 1986년작 시바디는 윤양아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억압하던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윤양아는 이 영화에서 폭력적인 인물을 연기하지만 그 연기는 결코 과장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을 소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악을 시선과 침묵으로 만듭니다. 관객은 그의 얼굴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불편함이 영화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윤양아는 잘 싸우는 배우에서 잘 버티는 배우로 완전히 이동합니다. 윤양아는 영화 데이터 기준으로 약 69편의 영화에 참여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무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유행이 바뀌고 영화 산업이 흔들려도 윤양아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연이 아닐 때도, 비중이 작을 때도 그는 자신의 몫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양아는 영화와 동시에 유도의 세계도 놓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한유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1992년 바르셀로나,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유도 국가대표팀 단장을 맡습니다. 영화배우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끄는 장면. 이건 윤양아라는 인물의 이중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한쪽은 예술, 한쪽은 스포츠. 그러나 두 세계는 그에게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규율, 인내, 중심. 그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다뤘습니다. 윤양아는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후배 배우들을 위한 역할도 맡습니다. 이 시기의 충무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작 환경은 열악했고 배우의 권리는 취약했으며 사라지는 영화들이 더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화면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배우들의 목소리를 대신 냈습니다. 이 또한 좋은 강물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2010년 11월 2일 방송된 KBS ETV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한 윤양아는 70년대를 대표하는 여가수 윤현선과 친남매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양아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 뒤 윤현선이 막내 여동생이다. 연예계 활동 당시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친남매 사실을 숨겨온 사연에 대해 털어놨었죠. 이어 이날 같이 출연한 이면식은 나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답니다. 2021년 9월 4일 향년 81세로 윤양아는 미국 버지니아 자택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대형 뉴스는 아니었고 요란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윤양아는 스타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영화가 가장 힘들던 시절을 함께 버텨낸 증인이었습니다. 좋은 강물은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하에서 흐르고 다시 어딘가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윤양아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막으로만 남았지만 그가 버텨낸 장면들, 그가 흘려보낸 시간들은 한국 영화의 바닥 어딘가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그 강물은 잠시 다시 빛을 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잊힌 이름 속에서 한국 영화의 시간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